이 남자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어요. 모두가 그를 비웃었다. 총잡이 클래스를 선택한 것을 두고 모두가 최악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그가 선택한 총잡이 클래스는 각성하기 전에는 전설적인 클래스였다. 하지만 그의 과거 삶은 완전히 형편없었다. 이 리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누이가 바로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를 노려보며 여동생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칼이 그의 등을 꿰뚫었다. 남자들은 그와 그의 여동생을 발로 차며 약하다고 비웃었다. 류이는 숨을 쉬며 평생 후회했다. 그의 가장 큰 꿈은 여동생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게임 속 세계가 현실이 되고 모든 플레이어가 게임 속 능력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가 많이 뛰지 못했기 때문에 약한 캐릭터에 갇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퓨리의 이끌림에 따라 움직이는 차드였다. 그는 그 빌어먹을 놈들이 여동생의 죽음을 비웃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류이는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지르며 그 빌어먹을 놈의 머리에 칼을 꽂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땅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 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침대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게임이 현실이 되기 3년 전, 류이는 벌떡 일어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자신이 3년 전 살았던 옛 아파트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방 안에 여성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릴리아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어 얼어붙었다. 복되는 그의 여동생이 게임 위안 월드에 출입키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지금 몇 년인지 물었다. 류이는 질문에 놀라며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깨어난 것 같다고 농담을 하며 올해가 2030년이라고 말했다. 그 일이 그를 강하게 타격했다. 류는 움직이지 않은 채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벌떡 일어나 입을 벌린 채로 그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게임 위안 월드가 처음 라이브로 출시된 바로 그날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동생을 꼭 껴안고 이번에는 절대 그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선수가 될 것이다. 이게 전부 꿈이 아니기만 해라. 2030년 7월 27일이었다. 가상현실 게임 원 월드가 출시되어 9월 1일부터 전 세계를 휩쓸었다. 모든 플레이어는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부여받았고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놀라운 힘을 갖게 되어 자신들이 상상도 못했던 힘을 느끼게 되었다. 이 혼란으로 인해 돈과 권력을 둘러싼 끝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게임 세계를 탐험하는 단순한 플레이어의 길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그는 낮은 수준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원나라 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는 뜻밖의 행운을 맞이했다. 그는 게임이 출시되기 직전 정확히 3년 전으로 돌아와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는 정신적으로 가장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현실로 돌아왔고 여동생이 자신을 밀어내자 놀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껴안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놀리는 줄 알고 매우 당황했다. 오빠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놀란 듯 말했다. 우리는 8시간 후 위안 월드의 출시를 향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주인공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경기가 세계를 휩쓸기까지 단 3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선수가 될 수 있다면 그와 그의 여동생은 죽지 않을 것이다. 게임에 접속하자마자 그는 이미 중앙에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모여있는 스타팅 플라자에 나타났다. 관리자는 힘이라는 능력의 힘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선보인 타격은 간단했다. 커다란 바위를 반쯤만 잘라낸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힘을 집중하여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바위를 마치 버터처럼 두 조각으로 쪼개는 또 다른 공격을 가했다. 그 시연은 릴리아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고 릴리아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지켜보았다. 훈련이 끝나자 시스템은 주인공을 게임 속으로 바로 이동시켰다. 스폰 지점에서 여러 플레이어는 이 새로운 세계에 눈이 휘둥그레진 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리랴는 최대한 빨리 레벨을 올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가장 신비로운 능력으로 여겨지는 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반 플레이어와 진정한 전사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기로 했다. 그는 훈련장을 찾아 나섰다. 위안 세상에서는 고정된 전투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구분되었을 뿐이었다. 이를 알게 된 류이는 힘의 기초가 무기의 숙달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빨리 무기를 숙달하고자 했다. 무기를 100% 숙련하면 힘 능력에 완전히 능숙해질 것이다. 이러한 긴박한 마음으로 그는 모든 훈련 구역에 사람이 몰릴까봐 걱정하며 무기 전시관으로 서둘러 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류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굳게 결심했다. 그는 곧 무기 선반으로 가서 무기를 고르기 시작했다. 카타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였기에 먼저 카타나로 시작하기로 했지만 가능한 모든 옵션을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도 높은 5시간의 훈련 후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타나를 완전히 숙달하여 주 무기로 삼았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망설임 없이 그는 긴 검을 집어들고 무기 연무장에서 새로운 훈련 주기를 시작하며 자신의 피로감을 무시하고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였다. 한 커플이 복도를 걸으며 주변 환경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이는지 감탄했다. 갑자기 소녀는 남학생 뒤에 있는 훈련용 정자를 발견했다. 안에서 나는 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그녀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입구 위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그곳이 훈련 구역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말했다. 망설임 없이 소녀는 문 모서리를 살짝 엿보았다. 그때 그녀는 주인공이 나무 인형을 상대로 끊임없이 검술을 연습하며 칼날을 연마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훈련하고 있는 사람이 류이인 것을 알아차렸고 그 모습이 꽤 이상하게 느껴졌다. 부부는 무기 거치대로 다가갔지만 무기를 집어들지는 않았다. 그들은 먼저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몇 분간 지켜보다가 지루한 활동이라며 무기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떠나면서 그 남자는 훈련용 파빌리온이 무기 숙련도를 높이는 데만 사용되며 다른 이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 숙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0번의 타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녀는 당장 떠나서 레벨업에 시간을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그 남자는 즉시 동의했어요. 떠나기 전에 소녀는 류를 돌아보았다. 그래, 한 번 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류이 씨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맹렬히 공격하며 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첫날 그는 카타나와 할버드를 완벽하게 익혔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한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다. 둘째 날 그는 창, 도끼, 방패, 망치를 완벽하게 다루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은 셋째 날에도 깨어나지 않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미 10에서 20레벨에 도달했지만 류이는 여전히 1레벨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힘은 여전히 숨겨져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훈련을 계속하기 전에 레벨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강한 선수가 되고 싶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능력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을 빠르게 떨쳐버렸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훈련장 근처의 거리로 장면이 바뀐다. 같은 커플이 길을 걸으며 한 선수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엔 세계에서는 형벌이 가혹했다. 사망 시 플레이어는 모든 경험치, 레벨을 잃게 됩니다. 대화 도중 소녀는 류이를 다시 발견하고 그가 아직도 훈련 중이라는 사실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랐다.
옆에 있던 남자도 깜짝 놀랐다. 그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훨씬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말했다. 호기심 많은 소녀는 류이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친구는 그가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흥분한 그는 무기를 다루는 법을 익혀보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의 생각을 단번에 거절했다. 그녀는 이미 3일 내내 훈련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수들이 레벨 20에 도달할 때 그는 무기 숙련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거야. 그러나 류이는 그 부부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방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 소녀는 그의 집착에 점점 짜증이 났다. 그녀는 류가 게임 중독자처럼 보였고 그가 최강의 파이터가 된다 해도 무기 훈련은 절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인내심이 없었고 레벨업하는 데 시간을 더 잘 보냈다. 그녀는 친구의 팔을 잡아 끌며 떠나자고 고집했다.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했다. 며칠 후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그는 18가지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었고 그 결과 무기 마스터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제 그는 선택한 주 무기와 상관없이 다른 17개의 무기의 능력과 특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채찍을 손에 쥔 채 그는 지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눈앞에 놓인 메시지를 묵묵히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가능한 근접 무기를 숙달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칼날이 달린 무기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아마도 그의 진정한 재능은 총기 다루는 데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걸어가면서 총기 전시관으로 향했고 그 와중에 이상한 점을 떠올렸다. 전생에 그는 총기를 사용해 힘을 쓰는 선수를 본 적이 없었다. 정제 들어서자마자 웅장한 호리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앞에는 금속 선반에 가지각색의 무기들이 놓여 있었다. 망설임 없이 류는 권총을 골랐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5일이 넘게 지났고 그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미 레벨 30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그는 여전히 레벨 1에 머물러 있었다. 무기들의 방대한 선택지를 바라보던 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았고 그 때문에 유에는 세계가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히기도 전에 그는 계속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그때 누나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다. 레벨 22의 그 플레이어가 그녀를 죽였을 때 그의 혈관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힘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결코 가장 강한 선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권총을 들어 올리고 훈련을 시작했다.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훈련관에서는 예년처럼 그의 헌신을 비웃던 소녀가 돌아와 그의 진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다. 놀란 그녀는 그가 포기하고 영원히 떠난 줄 알았다. 갑자기 큰 굉음이 주변을 울렸다. 천둥 같은 소리에 그녀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뭐였어요? 본능적으로 그녀는 소리에 이끌려 총기 전시관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문 모퉁이를 살짝 돌아본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다. 류는 사격을 멈췄고 그 이유는 그가 주변에 있던 훈련용 표적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듯 희미한 녹색 기운이 일렁였다. 소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억눌렀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류이 씨는 그 후로도 마비 상태를 유지했다. 그는 마치 허공에 뜬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 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알림을 읽고 있었다.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읽혔어요. 권총 숙련도가 100%에 도달했습니다. 보상으로 새로운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는 마침내 자신의 힘을 얻었다. 이제 처음으로 그는 다가올 재앙에 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희미한 웃음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다음 단계는 레벨을 올리고
다른 플레이어들을 따라잡는 것이었다. 그의 기본 힘은 5였다. 민첩성 5, 지구력 5, 지능 5, 5가지 감각. 유일한 예외는 그의 특별한 저항력이었는데 그 저항력은 단 한 점뿐이었다. 또한 새로운 수동 스킬 아이콘이 나타났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출구로 향하고 있어요. 류이는 레벨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에 다다르자 복도에 서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피하며 태연하게 휘파람을 불어대며 자연스러운 척을 했다. 그러나 류이는 그녀가 무언가를 보았는지 아닌지 파악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목사님 바로 옆으로 걸어갔어요. 소녀는 차례로 묘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짜증이 밀려오자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당황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정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고 리우이에게서 느껴지는 기이한 분위기를 이해하려 했지만 망설였다. 결국 훈련관을 떠나면서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유이, 류이는 통찰을 얻었다. 플레이어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무기만이 힘을 부여할 수 있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는 권총, 탄약, 그리고 근접, 전투 무기를 사기 위해 필요한 장비 상점에 가기로 결정했다. 가는 길에 그는 원월드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게임이 온라인 플레이어 1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의 걱정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을 뿐이었다. 가게에 도착한 류이는 자신의 장비를 골랐다. 그는 500코인의 비용을 들여 백룡이라는 이름의 저급 권총을 획득했다. 그는 또한 300코인으로 일반 탄환 300발을 구입했고 총 200코인이 든 저레벨 단검도 구매했다. 그는 새로 산 물건들을 사는데 찻잎을 썼다. 가게를 나서면서 그는 조금 낙담한 기분이 들었다. 가격이 너무 비쌌고 게임 내 화폐가 실제 돈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위안월드 제작사는 상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 그래도 그는 새로 얻은 무기들에 만족했다. 단검을 보고 그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망설임 없이 그는 특수 스킬인 무기 숙련도를 활성화했다. 이 기술 덕분에 그는 무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었다. 그의 새로운 권력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인 시험이 곧 시작될 참이었다.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한 류이는 거울 왕국의 게임 회사에 입사했다. 이곳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복제 캐릭터를 만들어 전투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규칙은 간단했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복사본을 이길 경우 추가 돈과 경험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복사본보다 최소 5레벨 아래에 있어야 하며 전투에 참여하려면 자신의 골드 중 10%를 지불해야 했다. 류이에게는 이러한 조건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실 그건 그에게 딱 맞는 완벽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레벨 1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되었다. 미러 왕국의 홀을 걸어가는 동안 답답한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2명의 플레이어가 리스폰 지점에서 나와 거울 복제판의 극심한 난이도에 대해 불평했다. 그들은 근처에서 일궈온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했다. 다른 2 선수는 그 장면을 비웃는 듯이 지켜보았다. 패배한 선수들을 조롱하던 이들은 유이에게 시선이 쏠리자 그를 비웃었다. 그중 한 명은 소년의 허리에 차인 권총을 보고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게임에서 가능한 최악의 무기 선택이었다. 다른 쪽도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며 류이가 그저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런 열등한 장비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망상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선수들을 지켜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 이제 류이 결정을 확정한 후 미러 왕국에서 펼쳐질 첫 전투에 대한 정신적 준비를 마친 그는 자신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승산이 낮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시스템 메뉴에 접속하여 인터페이스를 익혔다. 잠시 둘러본 후 거울에 비친 상대와 대면할지 확인하는 알림이 또 나타났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류는 자신의 참여를 확인했다.
결과를 인지한 시스템은 100코인 참여 수수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알림을 표시했습니다. 수락 후 미러 왕국에 들어가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곳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두 번째 알림이 나타났다. 몇 분 후 류는 자신이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상대는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된 선수였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전투는 10초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카운트다운이 5초를 가리킬 때 류이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는 스스로 원해서 싸운 적이 없었고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다. 그의 다리가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더욱 집중이 흐트러졌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는 다리를 몇 번 두드렸다. 그러나 이 방해로 인해 그는 전투의 시작을 놓치고 말았다. 붉은 검을 든 상대는 즉시 돌진했다. 류는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첫 번째 공격을 피하고 적을 향해 총을 쏘려고 했다. 안타깝게도 총알이 모두 빗나가 표적을 맞추지 못했고 균형을 잃은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적군은 계속해서 전진하며 유비를 이용했다. 네, 불안정함이 그를 손쉽게 무장 해제시켰다. 이제 무기를 들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체력만으로 붉은 검을 상대해야 했다. 적군은 승리를 확신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의심의 순간 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이 그의 두 번째 인생의 기회였고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스터 아처 스킬을 활성화하여 블레이드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날의 강도가 강해진 덕분에 류는 손쉽게 검격을 막아냈다. 날카로운 칼날 덕분에 그는 자신이 가진 줄 몰랐던 힘으로 방역할 수 있었다. 능숙하고 정교한 솜씨로 적의 검을 베어 무력화시킨 후 재빨리 상대를 쓰러뜨렸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류는 여전히 긴장감에 떨고 있었고 손이 떨리며 숨이 가빴는데 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 그는 이 승리 후에도 진정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좌절감을 느꼈다. 한편 몇 분 전에는 다른 두 선수가 경기장을 걸어 다니며 팀원들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울 왕국에서 전투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특히 큰 세력들이 작은 팀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이야기했다. 류이가 승리를 축하하는 순간 그를 지켜보던 두 선수는 그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레벨 1 플레이어가 현실에서 5 레벨 높은 상대를 이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두 플레이어는 동맹을 찾을 생각이 없었다. 다른 선수들의 승부에 돈을 걸고 이익을 얻으려 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백스테이지 가든이라는 사이트에서 베팅 내역을 빠르게 확인하며 자신이 건 베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기대했다. 한편 다른 쪽은 릴리의 움직임을 주에 깊게 분석하며 어떻게 저런 낮은 수준의 플레이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지 흥미를 느꼈다. 류이는 상대의 공격을 면밀히 관찰했다. 전투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계속되는 동안 녹색머리 남자는 류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답이 왔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선수는 류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둘 다 류가 어떤 거울 복사본을 선택할지 궁금해하며 자신들이 내기를 걸 수 있기를 바랐다. 류이는 자신의 통계를 확인했다. 그는 레벨이 9까지 올랐고 능력치도 2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힘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전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이다. 결연한 의지로 그는 즉시 다음 상대를 골랐다. 55위에 랭크된 미러 카피가 시스템에 의해 즉시 경기장으로 텔레포트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리우 이의 경기를 지켜보던 두 남자는 그의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배팅을 하려던 계획을 잠시 미루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류가 레벨 10의 거울 복사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별명 스트라이크. 녹색머리 남자는 류가 수백 명의 다른 레벨 10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를 골랐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그들의 내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혹시 이미 등록되지 않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백발의 남자는 이미 내기가 걸렸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들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만약 그들이 지게 된다면 그의 녹색 머리 친구는 그 내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도박사는 류이 선수와 스트라이크 선수에 대한 배당률을 발표하며 이들이 받은 베팅 내역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승률을 보고 실망했다. 파업의 승리를 예상한 베팅 총액이 20만 건을 넘어섰고 그 순간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류이가 카타나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지속적인 전투 세트 장착 전의 타격이 먼저 나타났다. 한편 레벨 5의 플레이어인 류이 씨는 권총과 단검 그리고 기본적인 장비만 가지고 있었다. 전투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류이가 상대방을 보자마자 다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분노했다. 흔들림을 멈추기 위해 그는 자신의 다리 중 하나에 단검을 찔렀다. 전투가 시작되기 2초 전 그는 첫 번째 전투에서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전투 자세를 취했다. 전투가 시작되자 유이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려들어 공격을 가했고 능숙하게 상대의 공격을 피했다. 비록 류의 권총은 강력했지만 그의 조준은 완벽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총알을 피하거나 막아냈다. 잠시 후 일격들은 이에 지쳐 주저없이 유이에게 무기를 빼앗은 뒤 지체 없이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 일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특수 능력을 발동했고 그의 눈이 파랗게 빛났다. 류는 놀라운 순발력으로 앞으로 도약하여 치명적인 일격을 가까스로 피했다. 조금 뒤로 물러난 후 그는 스트라이크가 자신을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회복할 시간을 가진 후 류는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건강 상태는 100점 만점에 20점이었고 인지 능력은 30점 만점에 28점이었습니다. 전투는 막 시작되었지만 류이는 자신의 생존에 집중하고 있었다. 류이는 패배 직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의 평범한 공격은 상대를 조금도 상처 입히지 못했고 그는 자신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길 수 없었다. 그는 너무 빨리 멀리 가는 대신 더 약한 전투원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레벨업에 사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잠시 망설인 후 류는 다시 전투 자세로 돌아왔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거의 웃기게 여겼다.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야 한다고 믿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는 적을 향해 곧장 달려가기로 결심했다. 한때 영웅은 치명적인 일격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몸을 돌렸다. 그 일격은 분명 그의 모든 체력을 소진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류는 상대방의 두 번째 공격 속도가 자신보다 느리다고 과소평가했다. 그를 기습한 류는 자신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전에 그는 공격을 향해 몸을 돌리고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 마지막 결전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주고받았다. 류의 카타나가 그를 반으로 갈라버렸고 류요의 권총 발사 한 발이 그의 머리를 관통했다. 심판은 류가 스트라이크보다 더 빠르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판단하여 류를 승자로 선언했다. 그의 보상은 많은 경험치와 돈, 그리고 레벨업이었다. 이제 류는 레벨 13에서 훨씬 더 강해졌다. 모든 속성이 17로 상승했지만 내구력은 단 1점만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음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깨달았다. 여러 알림이 도착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레벨 10에 도달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그의 부활 능력은 자신의 발전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진화했다. 한편 류이의 승리를 걸고 내기를 했던 두 남자는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벽으로 밀려났다. 내기에서 진 사람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모든 돈을 건네줘야 했다. 한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돈을 전부 다 주는 대신 절반만 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외눈박이 갱단은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그럴 수 없다고 말했고 그들은 이 손실을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백발의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과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이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다. 장은 보드를 가리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신인에게 질 수 없으니 파업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광희 파업이 최상위 10개 복사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말하기 전에 장은 배팅으로 큰 소동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이사회가 업데이트되었고 모두가 파업이 기각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주변 군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린 채 충격에 휩싸였고 순식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녹색머리 남자는 승리에 크게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고 두 친구도 함께 승리한 것에 행복해했다. 한편 주인공 류이는 경기장에서 승리한 채로 돌아오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앞에 목록이 나타났다. 그는 처음 그것을 보고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경기를 끝까지 하기로 결심했다. 로그아웃을 하던 중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와 밥을 먹으라고 불렀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류는 지체 없이 바로 식사를 시작했다. 그의 여동생 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버섯을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류는 그녀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원월드에 대한 생각에 너무 몰두해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전혀 몰랐던 두 가지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다. 첫 번째 스킬은 침공 화염으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다. 초당 피해량은 50에서 25로 감소했지만 총 피해량은 약 250의 체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는 자신의 실력 외에도 상대방의 위험성을 고려하며 자신만의 팀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다. 식사를 빠르게 마친 후 그는 여동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가 겨우 한 접시밖에 먹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랐다. 그녀도 조금 상처받았고 그가 자신을 위해 요리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원 세계로 돌아갑니다. 거울 세계의 건물 안에서 한 남자가 갱단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이 제안한 대로 돈의 절반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스트라이크에 돈을 걸었다고 계속 호소했다. 그의 승리는 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그는 아마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강진은 여전히 그를 비웃으며 불과 1분 전에는 그런 제안을 거절했으면서 지금 똑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빨간 머리 남자가 나타나 강즈의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히며 파업으로 인한 내기에서 잃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빨간 머리 남자의 이름은 잭이었고 그는 미러월드를 관리하는 뉴 오더 길드의 일원이었다. 강은 벽에 밀쳐진 채 파업을 폭행한 사람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려 애썼다. 그는 내기만을 걸었을 뿐 류이가 스트라이크 카피를 선택해 이길 줄은 몰랐다. 하지만 갱단이 말한 내용은 잭에게 전혀 상관이 없었다. 잭은 결국 백발의 남자가 이득을 본 사람이라고 답하며 여기서 책임을 피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 자신을 방어하고 현실에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박에서 얻은 모든 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잭은 갑자기 거절하며 필요 없다고 말하고 불쌍한 남자를 내보냈다. 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보상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잭은 무서운 표정으로 단순히 자신이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저녁 식사 후 다시 게임에 접속해 레벨업을 이어가는 우리의 영웅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심판의 날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했기에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고드류는 치힐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결정을 확인하는 알림을 받았다. 망설임 없이 그는 업그레이드를 확인했고 즉시 3개의 알림을 받았다. 첫 번째는 그가 선택한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두 번째 사람은 그에게 자신의 집계 결과가 완료되었고 전투력이 이제 15원 전육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그는 로우 레벨 워리어라는 새로운 칭호를 받았다. 류이에게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자신이 습득한 스킬을 선택함으로써 이중 속성을 갖게 되었고 여러 능력치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의 통계를 살펴보니 몇몇 능력치가 크게 향상되어 매우 놀랐다고 한다. 류이는 레벨 100을 넘긴 후 몸이 매우 약해졌다고 회상했다. 이제 그는 레벨 13에 불과하지만 새로 얻은 특성들과 보너스 덕분에 레벨 26 캐릭터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류이는 현재 자신의 힘으로 레벨 9시에 스트라이크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류이는 불안정한 사람에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모하여 파업에 도전할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는 그를 가치 있는 상대로 여기고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어 했다. 그러자 파업과의 전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알림이 그의 앞에 나타났고 그는 즉시 이를 수락했다. 그가 상대를 고른 지 몇 초 후 지역 도박업자들 사이에서 싸움에 대한 베팅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플레이어 채팅방에서는 누군가가 베팅을 걸었고 재기 소문을 내달라고 부탁했던 두 사람이 이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주인공의 승리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때문에 금발 남자는 분노했다. 내기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백발의 젊은이는 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이제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그룹인 뉴 오더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시각장애인 남자는 친구의 경멸적인 미소를 알아차렸고 이 잭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에게 유리한 내기를 공개하도록 강요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류에게 베팅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대답하지 않았을 거야. 장면은 거울의 세계 내부의 전투 경기장으로 바뀌었고 전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0대 때 한쪽에는 카타나 두 자루와 고급 갑옷을 착용한 레벨 20의 공격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방어력이 높은 고급 갑옷을 착용한 공격수가 있다. 레벨 13의 류이, 권총과 단검, 그리고 초급 장비만 가지고 있다. 류이는 충분한 인지력 예비력을 갖추면 파업을 파괴할 적절한 시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전투 시작을 알렸다.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즉시 공격했다. 스트라이크는 카타나로 자신을 방어하며 모든 총알을 막아냈다. 공격하는 동안 류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일격을 막아내면서 그는 이중 속성이 두 사람 간의 힘 차이를 거의 없애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감이 높아졌다. 이제 고레벨 상대와의 전투는 초반만큼 치열하지 않을 것이다. 좌우로 몸을 피하며 류이는 권총만을 사용했고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되돌아보았다. 그는 적이 단검으로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도록 내버려 두었고 마지막 순간에 싸움을 끝내려 머리를 숙이고 일격을 가할 곳을 노렸다. 미소를 띤 채로 그는 상대를 죽이고 전투를 끝내려 하고 있었다. 반면 약한 저레벨 플레이어가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트라이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비되어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다. 류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자마자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권총 발사를 취소했다. 영웅이 스트라이크를 늦추었기 때문에 방역할 시간이 충분했다. 그러나 류는 피한 뒤 다시 뛰어들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상대가 자신의 움직임을 멈추고 머리를 감싸 쥐는 모습을 떠올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왜 총을 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즉 죽음이 두렵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상대와 무기를 바라보며 젊은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결코 어른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두려워할 거라고 여겼다는 점이다. 총을 더욱 꽉 쥐며 그는 자신의 미래가 바로 그곳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상대인 소녀도 이 전투에서 단 한 명의 승리자만 남게 될 것이며 주인공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인상적인 도약을 통해 파업으로 나아간 두 사람은 정면으로 충돌하기로 결정했다. 일격이 영웅의 머리를 잘라내야 할 첫 번째 타격이었지만 유이 류이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피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붙잡고 총구를 겨누었고 그 순간 그의 생각은 분명해졌다. 그는 이미 다 자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보세요. 류는 망설임 없이 총을 쏘았고 세 개의 알림이 즉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 첫 번째는 파업을 이겼다고 말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했으며 세 번째는 레벨 20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제 자신의 힘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선택할 수 있게 된 주인공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는 자신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선수들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로비에서는 우리 영웅에게 내기를 걸었던 사람들이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실제로 이겼어요. 그러자 예상치 못하게도 녹색머리 남자는 재기 레벨 50 스트라이크에 두 번째 배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는 영향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은 여전히 리우이에게 패배했다. 이제 모두가 그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었다. 같은 남자는 레벨 20의 스트라이크를 이긴 후 류이가 레벨 22나 23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는 류가 보상이 매우 높은 30레벨 미러 복사체와만 싸울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영웅은 그것이 스트라이크 공격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류이가 어떻게 100%의 확신을 가지고 레벨 30의 스트라이크 복사본을 이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주인공이 레벨 30의 공격을 마주하자마자 패배하고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다. 류가 텔레포트로 거울의 세계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앞서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회 보드를 살펴보니 레벨 30의 미러 복사본이 스트라이크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전 전투에서 류가 다른 플레이어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이번에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전투에 들어가기 전 그녀가 무적이라고 주장했던 레벨 30의 스트라이크 미러 복사본을 파괴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인공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선수가 레벨 30 스트라이크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정을 초기화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스트라이크에게 무적의 복사와 최강 파이터 타이틀을 빼앗기고 말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복사본 덕분에 새로운 질서 길드가 파업으로 인해 가장 강력한 길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류는 주저없이 자신의 앞에 시스템을 소환했다. 그는 눈에 살기가 서려 있었고 타격전을 갈망하는 듯했다. 시스템은 류이가 정말로 레벨 30의 미러 복사체와 싸우는 전투에 참여하고 싶은지 다시 물었다. 물론 그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고 시스템은 즉시 그를 이송했다. 잭은 멀리서 리우를 지켜보며 모든 부하들에게 파업에 대한 내기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승리, 장면이 두 남자로 바뀐다. 그들 중 한 명이 주인공의 승리를 걸고 내기를 걸었고 그로 인해 녹색머리 남자는 인내심을 잃게 되었다. 그는 류가 레벨 30의 스트라이크에 대항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발의 남자는 그를 무시하며 자신이 류를 믿는다고 주장했다. 네, 곧 우리는 그의 적 레벨 32의 스트라이크가 기다리고 있는 경기장으로 끌려갔다. 그는 유언이라는 이름의 매우 특이한 검인 카타나를 휘두르며 그의 장비는 맹렬하다고 불렸다. 반면에 류이 씨는 레벨 23에 불과했다. 그는 권총과 평범한 단검, 초보자용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전혀 승산이 없어 보였다. 잠시 후 류에게 알림이 떴다. 그의 지능 스탯이 100점을 넘어섰다는 알림이 왔고 이에 따라 지능 지식 능력이 1레벨 상승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류는 전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공격은 지체 없이 즉시 시작되었고 류의 체력에 421의 피해를 입혔다. 류이는 체력이 18밖에 남지 않아 충격을 받았고 빠른 속도로 타격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두 번째 공격으로 류이는 끝장났어야 했지만 어떻게든 단검으로 막아내고 살아남았다. 매 순간이 지날수록 류는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상대에 대한 좌절감이 점점 커져갔다. 그가 2초만 더 빨리 막았더라면 죽었을 것이다. 치유할 시간도 없이 큰 힘겨움 끝에
그는 공격을 막아내고 뒤로 물러서며 동시에 권총을 발사하여 적중시켰다. 각 총알은 놀라운 정확도로 날아갔다. 류는 싸움을 오래 끌지 않으려 했고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가 안타를 치려고 한 모든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스트라이크는 마치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한 번의 움직임으로 거리를 좁히며 한 번의 타격으로 싸움을 끝낼 준비를 하고 스트라이크를 피했다. 류이는 예상치 못한 일격에 당황했지만 단검 공격에도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상대를 타격하여 류이를 끊임없이 치료하게 만들었다. 류는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만약 그가 그 찰나의 순간에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미 게임에서 패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공격을 피하고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의 공격에 류이는 즉시 거리를 두고 권총으로 다시 공격하려 했다. 갑자기 류이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스탯이 46레벨 플레이어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가 여전히 자신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자 류이는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정도 타격으로 자신의 힘이 다한다는 것을 깨닫고 몇 초 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유는 축복의 기술 연구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 스킬은 대상의 모든 능력치를 상승시키고 1분간 지속되는 고유 상태를 활성화합니다. 류는 또한 저주를 연구했는데 이 저주는 쇠약, 노화, 무기력, 어리석음, 피로, 중독, 환각, 지각 변화, 혼란, 광기 등 10가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다. 기술을 습득한 후 축복 획득을 확인해주는 알림이 나타났다. 그의 전투력은 15였지만 무엇보다 스탯이 크게 상승하여 스트라이크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류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스트라이크를 이길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축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리쳤다. 하지만 자신의 스탯이 충분할 것이라 믿었다. 잠시 후 알림이 떴다. 그는 자신의 인지력 포인트가 400 소모되었고 정확히 1분 동안 모든 스탯이 200씩 증가했으며 이후에는 정상 수치로 돌아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흰색 오라가 리우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래,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지. 이 오라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스킬을 1분 동안 활성화하면 스트라이크를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채로 타격은 얼어붙었고 주인공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지만 그는 빠르게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류이를 완전히 끝장내서 다시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류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가 파업을 꺾고 나면 모두가 그가 숨겨둔 놀라운 기술과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최고의 선수로 칭송받을 것이었지만 현실로 돌아온 류는 적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좌우로 피했지만 피하는 것만으로는 공격을 피할 수 없었고 이미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온 적에게 류는 권총을 겨누고 발사했다. 첫 번째 총알이 가슴에 명중하자 그는 공격을 멈추고 당황했다. 첫 번째 사격 후에도 류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쉴 새 없이 적을 향해 총을 쏘았다. 몇 초 후 총탄 자국이 10개 넘게 눈에 띄었다. 그의 몸. 그는 넘어질 뻔했지만 갑자기 전혀 다치지 않고 다시 싸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미소를 띤 채로 적들은 재장전을 하면서 주인공의 스탯이 같은 레벨의 플레이어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듯했다. 게다가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발동하는 수동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파업의 진정한 힘이었다. 게다가 미러드 킹덤 시스템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승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류이는 이해했다. 그는 완전한 예외였고 그래서 그는 전투 자세를 취했다. 버프 지속 시간이 곧 끝나갈 무렵 그는 공격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다하기 전에 끝내기로 결심한 류이는 공격을 시작했다. 스킬 지속 시간에 25초만 남았다. 공격하는 순간
그는 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현재 그의 목표는 과거를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새로운 공격이 거듭될 때마다 주인공을 향한 타격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15초가 남은 상황에서 류는 뒤로 물러서서 방역을 가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류는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으며 상대의 방역을 막아냈다. 스킬이 끝나기 직전 총알이 이마에 정확히 명중하여 갑옷을 산산조각냈다. 발작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무기는 손에서 떨어졌다. 잠시 후 공격을 멈춘 그는 완전히 기력을 소진한 채 쓰러졌고 숨이 끊어진 듯한 뚜렷한 증상을 보였다. 시스템 알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적의 시신이 땅에 누워 있었다. 류? 네. 그는 거울 세계의 가장 강력한 상대를 꺾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이미 자신의 승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가장 강한 선수라고 불렀고 레벨 30의 적을 쓰러뜨린 강력한 타격의 소유자라고 칭했다. 게다가 그의 숨겨진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서 무적의 전사 같은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누군가가 그런 타이틀은 30레벨 플레이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이유는 강도 면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한 관중은 레벨 30의 플레이어가 주인공의 발밑에 있는 땅과 같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그 플레이어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주인공의 상상력은 파업과의 승리 이후 그의 자존감을 고취시켜 그의 기분을 더욱 고양시켰다. 그러자 그의 인터페이스에 여러 알림이 떴다. 첫 번째 사람은 파업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해 주었고 두 번째 사람은 그에게 돈과 경험 모두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그는 기쁨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는 돈과 경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큰 두려움도 극복했다. 바로 그때 시스템은 그를 대기실에 있는 거울 왕국으로 순간 이동시켰다. 잭은 전투를 지켜보며 거울 왕국의 최강 복사본을 류이가 이겼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파업에 돈을 걸었다가 잃은 돈이었다. 한편 주인공에게 내기를 건 두 선수는 기쁨에 넘쳤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뛰었고 백발의 젊은이는 주변에 있는 돌들을 보며 자신이 유에 대해 옳았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기가 성공했음을 그는 이어서 앞으로는 모두가 항상 자신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그의 팔을 붙잡고 아직 축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경고하며 아직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게임에서 로그아웃하고 현실 세계에서 잭에게 들키지 않도록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조언했다. 장면이 현실 세계로 전환됩니다. 주인공의 집, 침대에 앉아 그는 파업과의 싸움에서 거둔 승리를 조용히 되새기고 있다. 게임 최강의 복사본과의 대결에서 말이다. 갑자기 문이 열린다. 다른 방에서 한 소녀가 나타나 그가 배고플 거라고 말하며 먹을 것을 먹으러 가자고 초대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미소를 띤 얼굴로 그는 두 사람이 산책을 나갈 예정이며 그녀를 바비큐 파티에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소녀는 오빠에게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다. 그들에게는 식당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에요. 웃으며 그는 그녀가 믿지 못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는 게임에서 큰 돈을 따냈고 그 덕분에 그들은 행운을 축하할 필요가 있었다. 그의 여동생은 별다른 질문 없이 수락했고 더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주인공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다. 거래를 마친 후 주문이 2달 후에 도착할 것이라는 확인 메일을 받았다. 테이블에 앉은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단 24일 만에 얀 월드가 현실 세계를 장악할 예정이었기에 그 2달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는 가장 가까운 매장이 품절되어 어쩔 수 없었다. 좌절감에 빠지기보다는 그는 결심을 다잡고 기다리는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장면이 바뀌어 두 소녀가 해안가를 따라 걷는 모습이 보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바람에 그들은 몹시 당황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당신에게 물어보기로 했고
왜 류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는지 물었어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그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봐 두려워졌다. 그러나 유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며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생각에 잠긴 채 그녀는 친구에게 오빠를 어떻게 소개할지 상상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목표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 소녀는 정말 매력적이었고 좋은 가정에서 자랐으며 무엇보다 훌륭한 인품을 지녔다. 만약 그녀가 오빠의 약혼자가 된다면 유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잠시 후 현실로 돌아온 유는 미소를 지으며 오빠가 자신을 많이 그리워해서 별다른 표정 없이 만나고 싶어 했다고 대답했다. 최근 들어 업무 그룹 채팅방에도 답장이 없던 윤에게 친구가 어디 있었냐고 물었다. 윤은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긴 건 아닐까 의심했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친구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류이와 만날 날짜가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나오는 한숨을 쉬며 모자를 고쳐 쓰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소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부모님이 자신에게 믿기 힘든 온라인 게임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유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 우리는 현지 술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인 잭은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불러온 빨간 머리 소녀를 힘껏 때렸다. 그 타격은 잔혹했고 소녀는 바닥에 쓰러져 부상을 입은 채로 강하게 부딪혔다. 의식을 유지하려 애쓰며 잭은 계속해서 그녀를 공격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고 그는 그런 감정을 혐오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목격한 일에 분노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개입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결국 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그는 더욱 짜증이 나서 그들이 무슨 말을 속삭이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모두 한 명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바닥에 쓰러진 소녀와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잭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며 소녀에게 침을 뱉고 나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친구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즉시 전화를 받아 상대방이 주인공의 주소를 찾았는지 물었다. 대답은 아니오였지만 그 사람은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잭은 귀 기울여 듣고 주저없이 계획이 정말 완벽한지 물었다. 성공이 100% 보장된다는 말을 듣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분노에 찬 그의 눈빛은 류이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고 아기가 서린 목소리로 복수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잭은 그 남자를 찾자마자 나머지 돈을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대화는 즉시 끊기고 화면은 방금 게임에 접속한 류이에게로 전환된다. 그는 거울 왕국의 건물 앞에 서서 거울 복사본의 최고 레벨인 30레벨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현재 수준으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레벨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그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뒤돌아선 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는 폐허가 된 왕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멈춰선 순간 그는 자신이 계속 스타터 갑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새 세트를 살까 고민할 때가 됐어요. 류이는 무기 가게로 향했다. 그가 디스플레이 창에 다가가자 구매 가능한 상품 목록이 표시되는 시스템 창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가격을 보자마자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표정은 그가 갑옷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실망한 그는 가게를 나와 거울로 된 왕국을 가로질러 계속 걸었다. 그곳에서 장비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는 폐허가 된 왕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레벨 20 장비. 그는 20레벨 장비를 직접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충분했지만 서두르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 결국 그는 곧 30레벨에 도달할 것이고 게다가 현실 세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돈을 관리해야 했기에
그는 폐허가 된 왕국으로 향했다. 거기 그는 팀에 합류하면 자신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장비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양한 레벨의 던전을 탐험할 선수들을 모집하는 여러 팀을 보았다. 일부는 레벨 20의 플레이어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다른 일부는 레벨 30의 플레이어만을 찾고 있었다. 더 어려운 레이드를 위해서는 그는 잠시 옆으로 물러나 두 선수가 새로운 길드 명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들은 최근 레벨 40의 카오스 던전 급습에 대해 언급했다. 10명의 선수가 참가했지만 모두 패배하여 스탯이 초기화되었습니다. 류이는 팀원 수에 상관없이 던전을 클리어하는 데 필요한 제한이 단 4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보상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었다. 던전에 들어서면 완성될 때까지 나갈 방법이 없었다. 더욱이 원월드에서는 폐허가 된 왕국에서 죽는다는 것은 모든 장비를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이유로 팀은 그가 가진 기술을 갖춘 새로운 멤버를 모집할 때 매우 신중하게 선발했다. 류는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다. 설득당한 그는 첫 번째 모집 담당자에게 다가갔지만 팀은 레벨 30 이상의 선수만 받겠다는 방침에 따라 즉시 거절당했다. 그는 다른 그룹과 다시 시도했지만 품질이 낮은 장비 때문에 거절당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 그는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팀은 이미 인원이 꽉 차 있었고 새로운 선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좌절하고 완전히 실망한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레벨 30의 적인 스트라이크를 물리친 후에도 레벨과 장비에 상관없이 자신의 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미 자신이 약한 선수가 아님을 증명한 바 있었다. 낙담한 그는 기본 장비를 얻기 위해 더 쉬운 던전을 돌리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이 길고 지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내어 일어나 이 유일한 선택지를 따르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팀이 한 명 더 필요한 멤버가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마자 호기심이 생긴 리우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고 앞에 서 있는 잭이 계산적인 눈빛으로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구를 위한 제안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잭은 10인 팀으로 구성된 35레벨의 위험한 던전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며 잭과 눈을 마주쳤다. 네, 제안서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은 계속해서 팀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팀이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다. 파티를 완성하여 레이드 포털을 활성화하려면 한 명만 더 필요했다. 한 명이 더 필요했어요. 주인공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잭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잭은 류이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관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류이는 즉시 말을 끊고 제안을 수락했다. 잭은 손을 흔들어 그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함께 그들은 10명의 플레이어가 모일 수 있도록 설계된 레벨 30 포탈 입구로 향했다. 폐허가 된 왕궁 입구 근처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변 선수들은 인상적인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이에 많은 이들이 리더의 예상치 못한 선택에 대해 언급했다. 아무도 그가 단순한 권총 한 자루만 들고 있는 신인을 영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류이는 다른 선수들을 관찰한 후 그들이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다. 보라색 장비를 착용한 팀원들은 팀원 절반 이상이 희귀한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며 적어도 그들의 장비 중 일부를 훔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한 선수가 모두 모였으니 당장 떠나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레벨 40에 도달하고 싶어 했다. 대머리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40레벨에 도달하면 장비를 교체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장비를 그룹에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무기를 인벤토리에서 가져온 3개의 희귀 아이템으로 강화해 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거절했다. 아무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그룹은 이어서 포탈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리우이가 그들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선수들을 지켜보니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왜 레벨 35의 미션을 위해 자신을 불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팀원들의 악의적인 미소를 알아차린 그는 이 우정이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포털이 열리며 풍경 한가운데에 광활한 사막지대가 드러났다. 신비로운 수정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잭과 다른 플레이어는 포탈을 가장 먼저 통과하여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곧 팀원 중 한 명이 임무 목표가 수정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잭은 즉시 지휘권을 잡고 모두에게 수정을 에워싸고 안전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류이만 잠시 망설이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시를 따랐다. 그때 잭은 괴물들이 수정에 닿게 내버려둔 사람은 그 피해를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할 거라고 경고했다. 릴리아는 팀의 조직력에 놀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아직 자리를 서두르지 않고 그는 크리스탈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 알림이 나타났다. 임무는 몇 초 후에 시작되었고 또 다른 메시지가 그에게 적 3번의 파도를 막기 위해 수정체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화면 아래쪽에서 그는 크리스탈의 체력바와 모든 플레이어가 실패 시 치르게 될 페널티를 확인했다. 바로 그때 외침이 그의 생각을 끊었다. 누군가 괴물들이 류를 공격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얘는 사막을 바라보았지만 짙은 안개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안개가 보통 안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괴물들 스스로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었다. 연막 속에서 적이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 그 생물은 거미처럼 보였지만 터무니없이 큰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다. 대머리 남자는 류에게 크리스탈 쪽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소리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인공은 말없이 순순히 따랐다. 한편 거대한 도끼를 든 대머리 남자를 향해 괴물 같은 곤충떼가 날아들었다. 그의 게임이 바로 거기서 끝날 것 같았지만 그 남자는 이번 습격에 대해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단 한 번의 도끼질로 그는 여러 마리의 딱정벌레를 한꺼번에 쓰러뜨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마치 개미처럼 큰 딱정벌레를 쓸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팀워크가 최고 수준임을 깨달았다. 주인공은 이 집단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전투에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고 자신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잭은 괴물들을 하나씩 처치해 나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검을 든 동료에게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잭의 시선 한 번에 동료는 괴물 중 하나가 주인공에게 다다르도록 자신을 지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망설임 없이 그는 자신을 공격한 첫 번째 적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죽일 시간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거미 같은 생명체가 주인공을 향해 다가오며 크리스탈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청년은 망설이지 않았다. 미소를 띤 채로 그는 다른 이들이 괴물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크리스탈을 보호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적을 단 몇 초 만에 물리쳤다. 그 순간 그는 함께 일할 때 잘 맞았지만 그들의 힘은 그저 평범한 선수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이겼던 파업의 복사본과는 전혀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런 다음 첫 번째 파동으로부터 크리스탈을 보호했다는 알림이 나타났다. 다음번은 1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모든 몬스터를 처치한 후 그들은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그중 한 명은 주인공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언급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도 그가 고수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초보자 장비로는 10단계나 높은 몬스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괴물을 놓친 검객은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었다. 만약 그룹의 10번째 멤버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다면 수비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대머리 남자는 그에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그는 주인공에게 돌아서서 다음 파도에서는 괴물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어전에서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릴리아 옆에 앉은 청년은 주인공을 팀에 초대해 주목을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그룹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의 정당을 구성할 사람들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함께 게임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도전에 도전할 수 있었다. 주인공은 제안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수락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가 동의하자마자 검은 갑옷을 입은 남자는 잭에게 릴리아가 합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잭은 미소를 지으며 그가 그룹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지만 새로운 멤버들은 전화번호와 실제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인공이 이전에 겪었던 상황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다. 잭은 그 장비를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샘은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괴물들과 싸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만약 류이가 그들과 합류하고 싶다면 이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다. 주인공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무도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 말을 끝으로 잭과 그의 동료들은 무시하기 힘든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로 인해 릴리는 더욱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를 급습에 초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고 잠시 동안 모두가 얼어붙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릴리는 재빨리 일어나 홀 안에 있는 많은 중급 플레이어들을 둘러보았다.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은 그들은 그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음을 알게 되었다. 급습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그에게 친근하게 행동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공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일부러 괴물을 통과하게 했다. 결국 그들은 그를 팀에 영구적으로 합류하도록 초대했다. 러는 미소를 지으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이 자신의 실제 거주지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렬한 분노를 내뿜는 자액을 바라보며 주인공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잭이 뉴 오더 길드의 미러 세계를 총괄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합류하기 전에 그는 뉴 오더 길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남자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들은 언급했어요. 길드는 파업을 무찌를 수 있는 20세 청년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다. 그 이후로 그 남자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고 특히 30레벨의 스트라이크를 이긴 것에 대해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잭이 자신의 진짜 주소를 알아내어 처리하기 위해 모두를 이곳에 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잭은 자신의 본색을 숨기려 애쓰며 주인공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에 무기를 든 채로 주인공은 사실 그 팀에 합류하고 싶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그런 강력한 팀과 함께 레이드를 하면서 돈도 벌고 경험도 쌓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린 그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들은 적이었으니 적은 제거해야 한다. 잭은 팀원들이 자신을 애워싼 채 주인공을 노려보며 섬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그는 릴리가 자신보다 레벨이 10단계나 높은 9명의 선수를 모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비웃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룹 멤버 중 한 명이 주인공의 뒤에서 나타나 뻔뻔하다고 외치며 공격했다. 그 순간 릴리 앞에 알림이 나타났다. 그는 다음 공격의 피해를 1500만큼 증가시키기 위해 30의 파워 포인트를 사용했으며 그 결과 414의 파워 포인트와 450의 인식을 남겼다고 밝혔다. 다음 순간 검을 휘두르던 공격자는 몇 피트 앞으로 튕겨나가며 쓰러져 숨졌다. 모두가 한 번의 일격에 목격한 광경에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보다 10단계나 강한 상대를 죽였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아무도 자신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단번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죽은 캐릭터의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흡수하고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처럼 강렬한 푸른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변신 후 주인공 앞에 이상한 구체가 나타났다. 파란색 군용 진주로 불렸어요. 플레이어가 패배하면 군사 진주들이 떨어지며 죽은 플레이어의 장비나 배낭에서 무작위 아이템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주인공은 굴을 집어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9명의 선수를 이기는 게 뭐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분노한 자액은 젊은이가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기세였고, 잭은 즉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공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모두들 가능한 한 빨리 그를 쓰러뜨리려고 전속력으로 달려들었다. 안타깝게도 그 젊은이는 더 이상 자비를 알지 못했다. 몇 초 후 첫 번째 소녀도 머리에 구멍이 난 남자처럼 쓰러졌다. 주인공이 그들을 죽였어요. 하나씩. 그는 이 적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생존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그의 여동생은 선수의 신원을 알아낼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는 더 강해져야 했다. 현재의 힘으로는 여동생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유엔 세계가 그들의 세계를 장악했을 때 주인공은 자신이 꼭 정상에 올라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먼저 미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류는 주변에 쌓인 시체 더미를 해치고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잭과 그의 분대원들은 모두 마비된 채 왜 그를 죽이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 결국 그들의 레벨은 주인공들보다 훨씬 높았고 장비도 더 좋았다. 젊은이는 주인공이 강할 거라고 이미 짐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짜증이 났다. 잭의 모든 동료들은 주인공에게 그만두라고 설득하려 했다. 그들은 그가 더 이상 그들을 죽이면 던전을 정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